현재 시간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 그리고 테마주들 위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주목해 봐야 될 종목, 포인트 종목 4가지 골라봤습니다.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주인공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투온과 그다음에 하이즈항공, 현대공업, 한화오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개별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그 안에서 테마를 군집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주입니다.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긴 하지만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기는 했어요. 뭐 내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의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다시 좀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들 종목들이 눈에 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요. 실적 기대감은 거의 없죠. 네, 그쵸, 거의 그쵸. 뭐 정책 기대감이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관련되어서 후속 뉴스가 안 나오다가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제 좀 후속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하는 총재께서 저번에 그 미디어데이 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가지고 반대 입장을 좀 밝히면서 민간 기업이 끼어드는 부분에서요. 네, 지출하는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는 그래도 맞아요. 조정이 나온 게 일반적인 수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어쨌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순응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업체들이 원활하게 이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토대를 좀 마련하는 그 기틀을 다지는 그런 이제 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투자자분들에게 여쭤보면요. 딱 2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쪽이 있고요. 또 굉장히 반대편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 중에 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투자자분들께서 스테이블 코인 잘 이해가 안 가신다라면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동대문에서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옷을 떼와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를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USD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화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주말간에 한번 동대문 한번 갔다 오시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게 주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유통량은 앞서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점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투온 상한가 같고 그쵸. 헥토파이낸셜이라던가 더즌 카카오페이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 미투온의 차트를 보니까 네. 그 흔히 말하는 짝꿍댕이 패턴이더라고요. 네. 이게 또 어느 정도의 고점 신호를 말하는 차트인지 아니면 반등의 신호탄을 말하는 차트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반등은 이미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고점이 8,240원이었는데요. 그래도 한 4,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 와중에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21선을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일단은 장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미토온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 1,524억 원 정도 터지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의 한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LG CNS나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다 할 뉴스가 없었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주가가 꿈틀거린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법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오로지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께서 민간 기업에게도 발행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세웠던 이야기가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담보자산을 예치하는 조건으로는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실제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이어질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거스르지 말자,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고 들리거든요. 네. 그중에서 미투혼의 매력은 대표적입니까? 아니요. 미투혼의 매력이 굉장히 대표적이라기보다는요. 네. 오늘 그냥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대장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시켜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범용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대형주들이 더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투혼 같은 경우에 철저히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수익 매매나 또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대형주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온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제가 봤을 때는 스윙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게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지금 방금 얘기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담보자산을 예치를 하는 조건으로 걸고 있죠. 그렇다면은 거대한 자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을 때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으로 첫 번째로 압축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에 코인 시장과의 연계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두나무와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가지고 MOU도 맺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만약에 뛰어든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굉장히 좀 조정이 이쁘게 나온 상황에서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를 포함해서 대형 기업들 혹은 금융권과 손잡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종목도 보시죠. 오늘의 한 주, 조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도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재료로 쓰인 거는 관세 카드입니다. 지금 뭐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의 강세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단독 보도라서 그쵸. 믿음이 썩 가진 않지만 네.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군산항에 미 해군 MRO 기지를 만든다. 알파경제라는 곳에서 네.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럴싸해요. 이게 또 그래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흘려듣기에는 네. 상당히 솔깃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도에서 군산항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찍어봤는데요. 미국에게는 굉장히 묘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위치다라는 제 그쵸.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군산항 자체가 중국이랑 굉장히 인접해 있죠. 근데 여기에 미군 함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MRO,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함정에 대해서 수리, 유지 보수 와 관련되어서 이제 케어를 받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떠 있는 함정 같은 모습일 텐데 그 중에서도 중국과 가장 가까운 쪽에 본인들의 군함들이 공식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항구가 하나 마련된다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의 지리적 입지를 놓고 봤을 때 미군의 정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매력적이다라고 결론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MRO 사업 특성상 어쨌든 고정 수익이 안정적으로 깔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또한 반복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함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작전에 투입이 되고 절반 정도는 유지 보수 활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항구에 묶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동안에 이제 수리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지금 시장에서 하나오션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MRO다 보니까 네,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군산항에 지금 현재 도크를 가지고 있는 건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군산항에 있는 도크를 잠시 폐쇄를 했었죠. 그러면서 2022년도부터 다시 가동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블록 생산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건조까지 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블록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MRO 사업으로 실제로 군산항이 쓰이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 신조선까지도 건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좀 항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올 시에
국내 조선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미칠 그쵸. 것이냐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선주 그로 인해 강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군산항의 도크를 갖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럼 어제 급등 피로감에 오늘 오전장에 크게 밀렸던 하나오션, 지금은 낙폭을 많이 만회한 상황이거든요. 조선주들 이 관세 협상 카드로 쓸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막상 쓰이고 나서 세로성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런 기대감을 안고 종목이 올랐다가 이제 실제로 발표가 나오면은 K세론이 항상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K세론을 하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들이 하단을 잘 안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코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론을 함부로 하지 말고요. 추세가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라면은 네. 오히려 끌고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이 95,800원이거든요. 네. 10만 원 선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고점에서 약간 부침을 겪게 될까요? 저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실적이 이제 나올 때마다 서프를 달성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게요. 최근에 발표되는 실적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2022년도 전후로 이제 발주받았던 물량들이 현재 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 가격이 2022년도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에 대한 실적 반영은 아직 되지도 않았다는 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차실현 매도량이 나오고 있는 현대공업입니다.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인데 왜 올랐나 하고 봤더니 로보택시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 매력도가 오늘 부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신공장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로보택시의 수혜 있을까요? 일부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밝히기로는요, 기존의 공장이 굉장히 작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고객사한테 어쨌든 만든 물량들을 납품을 함에 있어서 물류가 좀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공장 대비해서 3배로 더 넓은 규모의 이제 신공장을 이번에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건데,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공장보다는 훨씬 좋은 입지라고 일단은 회사 측에서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그다음에 루시드에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그 EV 라인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 내장재 부품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차와 관련되어 가지고 미국 시장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현대기아차가 납품하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개선세가 당연히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현대공업이 어쨌든지 이번에 운영하기로 한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만 대 물량의 그 내장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억 이상의 신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현재 사측에서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오늘 주가 22%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윗골이 길게 달리며 4%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망쳤잖아요. 그렇죠. 로보택시로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로보택시 수혜주를 좀 길게 보려고 했던 분들은 오늘의 윗꼬리가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요. 단기로만 봐야 되는 소스인 건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루시드에 결국에 납품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루시드의 SUV를 지금 우버가 구매를 하는데, 중요한 건 루시드에 들어가는 내장재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암레스트나 아니면은 목받침대 같은 것들을 동사가 납품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수혜가 있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그동안 대세적인 우하향을 하던 종목이 아직 기간 조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단발성 뉴스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탈출하는 전략으로 오늘 아마 좀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어떻게 보면은 장대
그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오히려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특히나 로봇 택시가 어떻게 보면 상용화됨에 있어서 동사가 낙수 효과를 많이 입을 것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국 투자자분들의 눈높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차라리 로봇 택시를 꿈꾸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미 테슬라에 가서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바라봐야 된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우리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포인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이즈 항공 그리고 보잉 관련주들이 국내 투자자분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협상 카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거의 강매 수준이에요. 그쵸, 예, 보잉 맞죠. 사라라고 네. 지금 각국 정부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장 보잉 관련주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미국이랑 무역 협상을 마친 나라들이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게 보잉 구매 조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제품들 중에서 단가 자체가 굉장히 세죠. 예를 들어 보잉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뭐 1,600억대에서 하나로 계산했을 때 한 대당 5천억이 넘는 그런 기종들도 있다 보니까 워낙 그 경제 지수를 발표함에 있어서 각 정부들이 이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조업을 띄우는데 보잉만한 게 없다라고 아마 미국 정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이런 식으로 거의 강매하는 수준으로 이제 좀 구매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영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무역 합의안을 보면은 보잉 항공기 주문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꼭 이번 무역 협상이 아니더라도요. 트럼프 행정부가 1월 달에 들어서자마자 중동 국가 순회를 했었죠. 근데 중동 국가들을 돌면서 예를 들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에 이제 갔을 때도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보잉 항공기를 몇 대나 주문하는지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행정부와도 어느 정도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있어서 분명 보잉 항공기를 몇 대나 이제 우리나라가 구매하는지를 분명 끼워 넣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보잉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B737 주익 및 꼬리 날개의 주요 기계 가공품을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하이즈 항공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항공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부품들이 있죠. 근데 동사가 굉장히 다양한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즈 항공 오늘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뭐 보잉이 믿는 네. 회사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로지 주가에도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한가에 도달을 했으나 상한가에 도달함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59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도달하는데 1,524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월요일 날 트레이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종목을 우선적으로 바라볼지 우리가 떠올려 본다라면은 선택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단발성 이슈로 오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모만 해두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안에서 4개의 종목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 국내 보잉 관련주를 선택해 봤습니다. 하이즈 항공, 휴니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 다 매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 다른 종목은 있습니까? 최근에 어쨌든 이슈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굳이 보잉 관련주라고 해서 매매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 3대 주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니드의 그 주식을 11% 정도 지금 현재 보잉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5.8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섹터, 특히나 이제 테마군을 형성했을 때 얼마나 끼가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봐야 될 텐데 끼가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끼가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였다라면은 아마 동반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텐데 테마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라는 또 키워드가 여기 붙네요. 그럼 전체 4개 안에서 이정민 이사의 오늘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골라보시죠. 네, 오늘 제가 고른 탑픽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네. 1, 2월 달에 바짝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 이후에 5개월간이나 상단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하나오션이 당연히 52주 신고가를 결국에 달성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 바로 알래스카 프로젝트입니다. 특히나 제가 얼마 전에 하나오션 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가지고 포스코 측에 문의를 했더니 포스코는 이제 영업이익이나 그 이익단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 따라갈 것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판단을 따라갈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을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 있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분명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겠죠. 그때 결국에 하나오션도 어느 정도 일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탑픽 종목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하나오션을 골라준 시청자분들도 많았는데요. 의견이 통일됐네요. 이렇게 오늘의 탑픽까지 들어봤고 이정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